안녕하세요. 제브로입니다. 기출 70전가의 13년 1회 전기설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81번. 변전소의 주유 변압기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를 물어봤는데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가 나오면 다 역률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계측장치는 역률이에요. 82번. 전격전류 35A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저하 목내 전로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굵기를 물어봤어요. 스퀘어로 물어봤는데 조금 암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3호 10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3호 15인데 3호 10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10 스퀘어예요. 35A 전격전류가 있을 때는 연동선의 굵기는 10 스퀘어입니다. 83번. 제2종 접지 공사를 할 때 가공 공동지선의 지름은 몇 미리, 스퀘어 아니에요 이거, 몇 미리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를 물어봤는데 일단 제2종 접지 공사가 6스퀘어잖아요 최소가. 이건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고 2종 접지 공사의 최소 스퀘어는 6스퀘어인데 그것보다는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미리로 하면은 이게 훨씬 더 뭐 두꺼운 건데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생각하셔가지고 2종은 최소 6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커야 된다 생각하셔가지고 정답 4번으로 암기하시는 걸로 할게요. 84번. 25kV 이하의 특급 가공 전선로에 상호간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상호 전선이 양쪽 모두 나전선이래요. 나전선. 이럴 때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 되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1.5입니다. 양쪽 모두 나전선일 때 1.5고요. 절연전선일 때는 1m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일 때는 0.5예요. 그러니까 1.5, 1, 0.5, 50cm씩 떨어지네요. 1.5, 1, 0.5. 그래서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이렇게 같이 암기를 해주세요. 85번. 전격 출력이 몇 킬로와트 이하인 전동기에는 이와 같은 가부와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200W고요. 정답은. 생각해봤을 때 200W면은 P니까 V로 나눠보면은 1A 이하잖아요. 그래서 1A 이하니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높죠. 0치로 750W니까. 그리고 3kW 너무 높고 200W입니다. 200W. 그래서 0.2kW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6번. 1호사의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했대요. 근데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를 물어봤는데 1초죠, 1초.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1초, 초를 물어봤으니까 1초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런 형태에서 나왔을 때는 1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10분이고 초를 물어봤을 때는 1초겠죠, 1초. 1호사 시가지 나오면은 1초입니다. 1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시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1호사가 시가지에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1초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기준은 1초인 거죠. 법규에서의 기준은 1초입니다. 87번.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는 배선 공사를 물어봤어요. 옥내 배선 공사를 물어봤는데 정답은 2번 플로어 덕트 공사고요. 생각을 해봤을 때 점검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바닥에. 플로어가 바닥이니까 바닥에다가 아예 묻어버린다.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옥내 배선 공사는 플로어 덕트 공사입니다. 플로어가 바닥이니까 바닥에 묻어서 공사하는 거예요. 아예 묻어버리는 거죠. 어차피 점검할 수 없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88번. 사용전압이 229인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전압이랑 이 이격거리랑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안공사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숫자로 일부러 시험관들이 약간 쉽게 내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게 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15kV부터 25kV까지 20cm인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훑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비슷하구나. 정답은 4번입니다. 89번 보시면은 애자장치의 풍압하중은 몇 파스칼로 계산하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파스칼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풍압하중을 물어본 거죠. 애자는 근데 애자 모양이 동그랑땡이잖아요. 그래서 동그랑땡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 모양을 생각하셔가지고 1039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애자는
동그랑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1039. 공이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공이 들어간 숫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는 공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아니지만 4번은 1039잖아요. 그래서 공이 들어갔어요. 애저장치.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공이 앞뒤로 붙는 것도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0번 저압 가공 인입선에 시설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정답은 일단 2번인데 경관이 20m 이하의 경우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뭐 비닐 전선이겠죠. 근데 이게 길이가 15m 이하일 때는 2mm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지금 20m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맞다고 암기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없는 전선이니까 그냥 경관 20m 이하를 외우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맞게 하려면은 15m 이하의 경우 지름 2mm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전선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관 20m 이하는 이건 틀렸다.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91번. 보시면은 귀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보시면 전극성이다. 부극성이에요. 전극성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곳의 이외의 길이는 50m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아니고 30m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저항은 30% 이하로 유지할 것. 20%예요. 정답은 2번인데 나머지 틀린 거는 보지 마시고 그냥 2V 이하일 것. 아니면은 1년간에 이런 부분을 암기하셔가지고 그냥 2번을 찍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거를 이게 다 맞게 생각해가지고 다 암기하시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부분은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2V 이하일 것 이건 맞다. 정답은 2번이다. 2번이라서 또 2V도 나왔네요. 2점도 나오고 이거는 근데 답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답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상해서 암기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은 2가 많이 나오긴 했네요. 그래서 1년간 2V 이하일 것 2점 이게 맞게 나온다. 92번. 옥내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공사를 물어봤어요. 근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번 보시면은 애자공사예요. 애자공사니까 이 애자 자체가 절연체잖아요. 사기니까 당연히 나전선을 사용할 수가 있죠. 뭐 정답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버스 덕트 공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버스 덕트 공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실 수도 있어요. 이미 아시는데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스바, 접지바, 이 부스바랑 접지바, 버스 똑같은 거예요. 버스바, 부스바, 접지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덕트 내에 절연체가 아니고 절연체에다가 위에 부스바, 접지바 같은 그냥 동바를 설치해가지고 케이블 대신 쓰는 거예요. 당연히 나전선 사용할 수가 있죠. 버스랑 부스바, 접지바 이 자체가 도체잖아요. 여기다 뭐 절연을 해서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덕트 공사가 이미 부스바, 접지바를 쭉 이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이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나전선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버스 덕트 공사 자체가 라이팅 덕트 공사도 마찬가지죠. 레일을 쭉 깔아가지고 여기다가 뭐 전구 같은 거나 형광등 같은 거 달아가지고 바로 그냥 여기가 바로 접속이 되면은 이 램프가 켜질 수 있게 램프 뭐 3개 껴도 되고 4개 껴도 되고 뭐 많이 끼고 싶으신 분들은 뭐 많이 끼셔도 되겠죠. 그럼 편하신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라이팅 덕트 공사 이게 장점이잖아요. 라이트를 몇 개까지 달 수 있는지 뭐 모르든 알든 여러 개 뭐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4번도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나전선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이 레일 자체가 금속 선이니까 부스바랑 접지바랑 비슷해요. 느낌이 제 느낌에는 이게 좀 더 클 뿐이에요. 그래서 1번, 3번, 4번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금속 덕트 공사예요. 그냥 금속 덕트로 되어 있는 공사예요. 플라스틱 덕트 공사도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겠지만 금속 덕트인데 이게 쇼트가 되잖아요. 바디랑 당연히 나전선을 사용할 수가 없죠. 위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피복이 없잖아요. 나전선은. 그래서 금속 덕트에는 바로 사용할 수 없어요. 버스랑 라이팅이랑 애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93번.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공사는 무조건 제3종이니까요. 접촉 공사를 물어봤는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 그러면 뭐 앞에 전압이랑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4번 아니죠. 무조건 제3종. 사람의 접촉할 우려가 없는 접지 공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3중을 찍어야 됩니다.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94번. 전차 선로에 이르는 전선을 물어봤어요. 변전소를 거치지 않는 뭐 전차 선로에 이르는 전선. 전선이잖아요. 전선. 길이 아니에요. 길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전선로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전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길 로자가 들어간 건 당연히 아니죠. 3번 아니고요. 4번 아니고. 일단은 1번 아니면 2번 찍으셔야 되는데 이 로자를 찍으시면 말이 안 돼. 여기 이미 알려줬잖아요. 전차 선로에 이르는 전선이라고. 케이블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로는 당연히 아니겠죠. 3번 아니고 4번 아니고요. 급전선 아니면은 전기철도용 급전선인데 전차 선로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차 선로에 이르는 전선은 전기철도용 급전선입니다. 길 아니니까 3번, 4번은 절대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건 확실하게 보세요. 95번. 가공 케이블 시설 시 고압 가공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조과형선은 단면적이 몇 스퀘어 이상인 아연도 강연선이어야 하는가? 근데 조과형선이잖아요. 조과형선을 이 케이블이 지지하는 용도예요. 조과형선이. 그래서 케이블이 있으면은 조과형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케이블 지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엮을 때 어떤 매듭으로 엮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엮겠죠. 물론 이렇게 끝까지 매듭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자 이게 무슨 모양인가요? 정답은 3번 22 스퀘어. 이게 엮는 모양이 22예요. 제 눈에만 22로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뭐 무한대로 해도 22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22이기 때문에 조가용선이 나오면은 케이블 지지할 때 다시 뭐 22의 그런 모양으로 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답은 3번입니다. 96번. 3300의 고압이라고 알려줬네요. 가공전선을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를 물어봤어요. 일단 철도 횡단이 6.5예요. 철도 횡단을 했다고 하면은 6.5예요. 이것보다는 좀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6m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고압일 때 기준은 다 같아요. 교통이 번잡한 도로. 정답은 3번입니다. 철도는 6.5m고요. 철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m입니다. 도로를 횡단할 때, 저고압일 때. 97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경과하는 지지물이 철탑인 경우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는가를 물어봤는데 철탑이 최대가 600m잖아요. 700m라는 건 없어요. 700m 찍으면 안 되죠. 최대. 정답은 3번입니다. 4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600이에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경과하는 지지물이 철탑인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600입니다. 700 찍으시면 안 되죠. 700은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철탑일 때는 600m 정도. 최대 600m입니다. 98번. 98번 보시면은 약간의 연상 암기법을 사용할 건데 일단은 여기서 뭐 한 번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놓고 천천히 암기를 하세요. 보시면은 기준이 중성선의 직접 접지 방식인데 우리 57이 있잖아요. 57이 진짜 사나이에 요즘에 가짜 사나이도 하는데 진짜 사나이에 57이가 직접 진짜 사나이에 나갔잖아요.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57이 직접 진짜 사나이에 나갔잖아요. 근데 57이가 최소한 170은 돼야지만 육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572가 그래도 육사의 기준이 있는데 170은 돼야지만 육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사나이에 나갔는데 육사에 가고 싶었던 거죠. 572가 그래서 170은 넘어야지만 키가 최소한 육사를 들어가려면 572가 키가 170은 넘어야지만 육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72가 직접 접지 방식에서 직접 들어갔잖아요. 직접 572가 육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170 기준이 170이에요.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공식이 572 그 다음에 170 그 다음에 육사예요. 보시면은 154잖아요. 154의 기준은 못 넘었잖아요. 572가 안 되기 때문에 572를 곱해줘야 돼요. 170이 넘었으면은 64를 곱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154니까 572가 170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572를 곱해주면 됩니다. 기준이 572가 170이 넘어야지만 64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54니까 170을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572 곱하기 154를 해주면 됩니다.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게요. 0.72 곱하기 154. 이거는 154 곱해야죠. 170 곱하면 안 됩니다. 보시면은
110.88이 나오는데 볼테이지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1번이죠. 110.88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곱하기 1000 해줘도 되고 네 10에 3승 해줘도 되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나이 생각하셔가지고 직접 접지 방식 직접 간 거죠. 오칠이 진짜 나왔어요. 진짜 사나이에 까먹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칠이가 170은 넘어야지 육사를 갈 수 있습니다. 연상 암기법으로 이걸 암기하세요. 99번 특과 가공전선로에 뭐 선로 길이 몇 킬로 이상의 고압 가공전선로에는 보안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가공전선로의 적당한 곳에 통화할 수 있는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보안이 나오면은 5km예요. 보안 5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보안 5, 보안 5, 보안 5km입니다. 보안당 통신용 전화 설비 시설은 5km예요. 보안 5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보안 5 정답은 3번입니다. 100번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상부 조형제의 옆쪽과의 이격거리를 물어봤어요. 근데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틀리고 저압이랑 고압이랑 같은 게 있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저압이든 고압이든 1.2예요. 저압이랑 고압이 같은 기준이 많아요. 이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표를 펼쳐놓고 암기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압이랑 고압이 같은 기준이 많으니까 그게 좀 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저압, 고압, 상부 조형제 이격거리, 옆쪽과 이격거리는 1.2입니다. 같습니다. 저압이랑 고압이랑. 네. 1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